자, 기말고사 대비 수리학당 내신 대비 출제 조망, 점화식 파트하고 수학적 기납법 파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제목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이제 문제들은 그냥 마무리, 그러니까 시험 대비해서 마무리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을 다 본인의 것으로 소화를 하면 좋겠지만, 이제 사실은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거는 그동안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 오답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개념 정리를 하는 게 이제 더 중요하겠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마무리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이제 이 단어는 점화식이 이제 몇 종류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수학적 명제의 증명 방법인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이제 점화식이라고 하면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정리한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정리한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점화식의 기본 구조 이렇게 돼서 유형 점화식, 나머지 점화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일단 유형 점화식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를 보면은 이제 밑에는 이제 기본 형태, 즉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조화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등비 수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점화식의 형태를 딱 보고 이런 애들은 이게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인지 아니면 조화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각각의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 그 이름 수열,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의 풀이 방법, 합공식, 일반항 공식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일단 이제 하나씩 잠깐 언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등차 수열을 나타내니까 점화식이라고 하는 건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정리한 것이거나 아니면 세 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정리한 것이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일단 이제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을 보면 여기 지금 세 항 사이의 관계가 있네요. 이게 지금 n번째 항,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 그리고 n 플러스 2번째 항. 그러면 순서대로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연속된 세 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가운데 항이죠. 가운데 항을 두 배를 했더니 앞에 항과 뒤에 항의 합과 같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게 세 항 사이의 관계가 이제 가운데 항을 두 배해서 앞 뒤 항이 합과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등차 중항이라고 불렀죠. 요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낸 거죠. 그리고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은 이제 기본 점화식에서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었죠. a n 플러스 1. 얘는 바로 앞에 항인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제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정리를 한 건데, 이 녀석이 공차라는 걸 바로 알아채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을 구하면 SN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라든지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일반항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이제 두 개의 기본 점화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가로를 보면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조화 수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화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도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정리한 것이거나 아니면 세 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정리한 것, 이렇게 두 종류가 있을 텐데, 조화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은 첫 번째로 이런 것들이 있죠. a n 플러스 1 역수가 등차 수열이니까 뒤집은 거, 여기에서 앞에 항 n번째 항을 빼면 얘가 어떤 상수로 이렇게 일정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 상수 역할을 하는 이 d가 역수의 공차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역수 뒤집은 an분의 1이 공차가 대인 등차 수열이니까 an은 이제 조화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역시 세 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정리한 것, n 플러스 1번째 항을 두 배를 한 게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의 합과 같다. 자, 역수 세 개를 가지고 등차 중항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도
역수인 AN분의 1이라고 하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니까 AN은 조화 수열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바로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기본 점화식과 조화 수열을 나타내는 기본 점화식 이렇게 두 종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 또 있겠죠.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겠죠.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정리한 것과 세 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정리한 것. 두 가지가 이제 기본 형태일 텐데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예요? 가운데 항을 제곱하면 앞뒤 항의 합과 같다. 그렇죠?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 등비 중항을 나타내는 식이죠. 그래서 이것도 요 식을 딱 보고 등비 수열이다 라는 걸 바로 알아채고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B가 일정하다. 얘가 R이라고 하는 이걸로 일정하게 떨어진다. 하나의 상수로. 그래서 이웃한 두 항 사이의 비율이 항상 일정한 걸 우리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번째 항분의 AN분의 AN 플러스 1 하면 R로 일정하다. 이렇게 되면 얘가 공비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바로 알아채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얘도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RAN.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들을 보고 등비수열이라는 걸 바로 파악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을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이라든지 합공식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자, 여기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등차 플러스 등비의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 의미예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형상과 등비 수열의 형상을 섞어 놓은 점화식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요 식에서 여기 오른쪽에 식을 보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앞에 항이죠. 앞에 항에다가 상수를 곱하고 또 어떤 상수를 더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거는 만약에 이 Q가 없다면 좀 전에 방금 전에 한 앞에 항에다가 P를 곱하면 다음 항이 되는 거니까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엔 또 P가 없다면 앞에 항에다가 일정한 상수 Q를 더해서 다음 항이 나온다라는 소리니까 공차가 Q인 등차 수열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방금 아까 위에서 정리했던 등차 수열의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형태와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형태가 이제 짬뽕이 되어 있는 상수 두 개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는 거였어요. 뭐냐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p에다가 an 마이너스 알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한 다음에 상수항을 다 이항해서 요 q라고 하는 상수를 이용해서 이제 알파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게 가로 안에 들어있는 an 마이너스 알파가 n번째 항,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가 n 플러스 1번째 항. 그래서 이웃한 두 항이 이제 이런 상수, 비율 관계가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수열이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 되겠죠. 초항은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니까 A1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그래서 일반항 n번째 항은 초항 A1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공비의 n 마이너스 1승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아주 중요한 점화식이죠. 얘네들은 이 점화식은.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밑에 이그젬플을 보면은 이제 뭐 세 개를 다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거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이꼴 3에 a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n-1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3이라는 숫자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전개를 쫙 하면 이 식이 이렇게 되겠네. an은 3a n-1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2알파가 2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an 플러스 1로 바뀌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얘가 3에 a n-1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항에다가 3을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해서 일반항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AN은 초항이 뭐예요? 1이죠. 근데 이 수열의 초항은 A1 플러스 1일 테니까 초항이 2가 되고 공비는 3이니까 n-1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 점화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an 플러스 1은 an을 이쪽으로 이항을 하고 2로 양변을 나눠주면 2분의 1 an 플러스 2분의 1 이런 꼴이 돼서 얘도 이제 좀 전에 정리했던 요 점화식 형태가 되죠. 방금 형태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알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형태가 약간 달라졌어요. 사실 P가 마이너스 1인 상태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이항을 한 거예요. 그럼 Q가 5인 상태고, 자, 요런 애들은 자, 풀 때 사실은 이 점화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점화식 형태, 등차 수열, 조화 수열,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기본 점화식 형태와 그 다음에 풀이 방식이 정해져 있는 점화식 형태를 형태만 딱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형태를 벗어난 형태들은 어떻게 해요? 나열을 해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요 수열은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초항은 1이잖아요. 그래서 A1은 1이 되고 A2는 뭐가 돼요? 앞에 항과 뒤에 항을 더하면 항상 5로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A1이 1이 아니었구나. 2였구나. 자, 그리고 앞에 항과 뒤에 항을 더했더니 5래. 그러니까 2에다가 뭘 더해서 5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A2는 3이어야 되겠네. 그리고 A3는 이번에는 이제 요 두 항 사이를 보면 앞에 항, 뒤에 항이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역시 5가 돼야 되니까 얘가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A4는 또 두 개, 이웃한 두 항을 더하면 5가 돼야 되니까 얘는 또 3이 되죠. 그러니까 요 3번의 수열은 사실 점화식을 정리하고 자식하는 것보다 나열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죠, 사실. 2, 3, 2, 3, 2, 3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반복되는 형태의 수열이 되겠네. 자, 그리고 4번 축차대입법, 축차라고 써 있는데 축차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는 이제 정확한 용어는 축차대입법인데 축차대입법 점화식에다가 주어진 점화식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였죠. n 대신 1, 2, 3 n-1까지 대입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앞에 항에다가 어떤 고정된 상수를 더해서 다음 항이 나오면 등차 수열일 텐데 얘는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이 더해지는 요소에 변하는 거죠. 여기 n에다가 n에 대한 식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애들은 어떻게 풀어요? n 대신에 양변의 n 대신에 1부터 n-1까지 대입한 다음에 쭉 나열을 해서 변끼리 더해서 변끼리 합을 구해서 정리를 하는 거였죠. 그리고 얘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항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다음 항이 나온다라는 의미인데 앞에 항에다가 고정된 만약에 얘가 고정된 상수라면 앞에 항에다가 상수를 곱해서 다음 항이 나온다라고 하면 등기수열일 텐데 얘가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n에다가 어떤 상수를 대입할 때마다 변하는 n에 대한 식의 형태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n에다가 역시 똑같이 1부터 n-1까지 대입을 해서 얘는 변끼리 곱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첫 번째 순서가 이렇게 풀고 얘는 두 번째로 요 점화식은 변끼리 더해서 합을 구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요? 역시 1번은 똑같이 하고 2번 변끼리 곱해서 정리를 하는 거였어요. 자, 이제 밑에 이그젬플은 이제 간단한 문제니까 한번 각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형태를 보면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an 플러스 1 이꼴 an이 플러스 뭔가를 더했는데 n에 대한 식이죠.
그래서 축차 대입법 중에서 n에다가 1부터 n-1까지 대입해서 변끼리 합을 구해서 정리하는 점화식이네.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죠. 2n-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인수분해가 되는 상태죠. 2n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n에다가 1부터 n-1까지 대입해서 변끼리 더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여러 가지 수열을 할 때 이제 특히 요 축차 대입법을 시행하는 점화식 중에서 요 형태는 여러 가지 수열에서 등장했던 이름이 붙어 있는 하나의 수열의 형태하고 똑같은 거죠. 뭐냐면 요거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의 풀이 방식은 첫 번째로 축차 대입을 해서 아까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n 대신에 1부터 n-1까지 대입해서 변끼리 더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fn과 같다. 이렇게 돼서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개차 수열이죠. 이웃하나의 차. 그놈의 일반항이 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녀석은 an의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눈에 딱 들어온다면 요 식은 그냥 개차 수열 정리하는 방식 그대로 초항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일반항을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점화식 이래서 이제 노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앞 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앞 페이지 이그젬플 중에서 숫자를 그냥 대입해 본 형태가 있었죠. 그래서 점화식의 구조가 첫 번째가 기본 점화식이 있죠. 이게 등차 수열, 조화 수열,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얘는 점화식을 딱 보고 어떤 수열인지 판단을 해서 일반항 공식이라든지 합공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점화식이 아닌 다른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첫 번째로 어떤 거예요? 축차 대입을 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죠. 그렇죠? 하나가 이제 개차 수열의 형태, 즉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fn 이런 꼴이 되는 거 하고, a n 플러스 1이 a n에다가 어떤 n에 대한 식을 곱해서 정리하는 형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 앞 페이지에서 정리한 거, a n 플러스 1 이꼴 p a n 플러스 q 이런 꼴의 점화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요 프린트에는 따로 이제 점화식으로 정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형태가 또 있었죠. 뭐예요? p a n 플러스 2 플러스 q a n 플러스 1 플러스 r a n 이꼴 0. 이 중에서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인 형태의 점화식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런 것들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이제 또 있는 게 이거는 그냥 4번이라고 하죠. 이런 점화식도 있었어요. SN하고 수열의 합이죠. AN이 섞여 있는 점화식 이 형태가 있었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SN-1 이꼴 AN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즉 AN, 그러니까 하나의 식 속에 SN과 AN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바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AN이 사라지게, 즉 SN만 남는 형태로 식을 바꿔주던지, AN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SN끼리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요걸 이용해서 SN을 삭제를 해서, 즉 AN과 관련된 식으로만 정리를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형태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잡다한 점화식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기본 형태는 이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요 형태에서 이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점화식 형태, 풀이 방식이 정해져 있는 점화식 형태가 아닌 애들, 그런 애들이 등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화식에서 이제 이거죠. 이도저도 아니면 어떻게 한다? 나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점화식들이 아닌 다른 형태라면 이제 나열해 본다 이거죠. 그게 이제 사실 여기서 말하는 노가다죠. 노가다. 그렇죠? 그래서 나열을 해볼 수밖에 없는 점화식들이 있는 거죠. 자, 얘는 지금 형태를 보면은 이 이그젠플을 보면 마치 정역이 구분된 함수를 정의하는 것처럼 얘가 점화식이 둘로 구분이 돼 있죠. n번째 항이 짝수라면 그 다음 항을 구할 때 절반으로 나누고 n번째 항이 홀수라면 그 다음 항을 구할 때 1을 더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즉 n번째 항이 홀수면 등차수열의 느낌이 되는 거고 n번째 항이 짝수 값을 가지고 있다면 등비수열의 느낌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a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하고 이제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그 점화식을처럼 이제 풀이를 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나열을 해보는 거죠. 노가다. 자, A1이 7이네. 그러면 A1이 7이니까 홀수 상태죠. 그러니까 A1이 홀수니까 A2를 구할 때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야 여기에 A2가 되죠. 그럼 A1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A2는 8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3는 다음 항을 구할 때 앞에 항이 짝수니까 반으로 나눠줘야 되겠네. 그러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A4는 또 세 번째 앞에 항이 짝수니까 또 반으로 나눠서 2가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짝수니까 반으로 나누면 이번엔 1이 되겠네. 이제 홀수가 나왔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A6 여섯 번째 항을 구하면 앞에 항이 홀수니까 1을 더해야 되겠네. 그러면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A7은 앞에 항 짝수니까 반으로 나눠서 1이죠. 그 다음에 A8은 또 어떻게 돼요? 홀수니까 1을 더해서 2가 되죠, 이번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항은 짝수니까 다시 1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정도의 나열을 해보면 이제 규칙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죠, 사실. 처음에는 이제 초항은 7, 8, 4 이렇게 가다가 네 번째 항부터 2, 1, 2, 1, 2, 1 두 개의 똑같은 수가 이제 반복되는 형태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하고자 하는 식을 보면 51번째 항부터 60번째 항까지, 즉 연속된 10개의 항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1이 5개, 2가 5개가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덧셈만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수열을 보면 n번째 항과 그래서 그러니까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이웃한 두 항을 더했더니 2의 n이래. 2 곱하기 n. 근데 이거를 지금 나열을 쫙 해보면 나열을 해보려면 이제 초항이 있어야 뭘 나열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초항이 없어요. 즉 항 하나가 있어야 여기다 대입해서 1 대입하면 A1 플러스 A2가 2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열을 할 텐데 이게 지금 나열이 잘 안 돼. 그런데 그래도 한번 나열을 해봅시다. A1 플러스 A2는 얼마예요? 2 곱하기 1이 되죠. 그 다음에 자, 이 구하고자 하는 거를 먼저 보면 초항부터 4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일단 A 초항 더하기 두 번째 항, 그러니까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을 구해보면 A3 더하기 A4가 얘는 2 곱하기 3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A5 더하기 A6은 2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러면 계속 가서 A 39번째 항과 A 40번째 항, 얘는 n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야? 39를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규칙을 보면 얘네들을 이제 몽땅 더하면 초항부터 40번째 항까지 합인데 이쪽에 있는 애들이 전부 2로 묶여 있고 뒤가 1, 3, 5, 7 이렇게 해서 39까지 홀수들이겠네. 홀수.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두 개씩 이거 총 40, 그러니까 40개의 항이니까 요거는 식은 몇 개예요? 20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그죠? 그 다음에 13579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나오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값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자 이제 가우스 기호 아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지금 n번 n번째 항이 n제곱에다가 뭔가를 뺐어요. 10 곱하기 가우스 10분의 n제곱.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 식만 딱 보고 이 점화식, 그러니까 점화식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문제 유형을 처음 본 학생이라면 정말 보기 싫게 생겼죠. 비주얼에 쫄 수가 있겠네. 그렇죠? 생긴 거에 쫄면 안 되겠죠, 사실. 그렇죠? 자, 얘는 사실 의미상으로 의미만 파악하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풀려요. 의미만 파악을 하면.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자, 가령 여기 어떤 숫자들이 있을 텐데, 가령 이제 요런 예를 들어서 한번 요런 숫자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10에다가 곱하기 10분의 요상한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180 180 뭐 361 요런 숫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냥 문자에다가 아무거나 한번 집어넣어 본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를 딱 보면 요 안에 있는 요 녀석이 36.1이죠. 그러면 가우스를 딱 씌웠으니까 얘가 36이 되죠.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36.1 소수점 아래가 사라져 버렸잖아. 즉 요 1이라는 숫자가 사라졌어. 그런데 다시 10을 곱했어요. 그러면 360이 되죠. 그러니까 즉 1의 자리 숫자가 날아가 버렸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근데 앞에서 361에서 얘를 딱 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361 마이너스 360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사라졌던 숫자, 요 숫자만 딸랑 남게 되죠. 361 마이너스 360이니까.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1의 자리의 숫자가 날라갔고 처음 숫자에서 그걸 뺐으니까 결국 1의 자리의 숫자만 살아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n제곱에 1의 자리 숫자 얘를 나타내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얘가 10이니까, 딱 10이니까, 얘를 소수점 하나가 딱 생기면서 1의 자리 숫자가 싹 사라지고, 10을 다시 곱하니까, 이제 전체 자리 숫자는 복원이 되면서, 1의 자리 숫자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좀 다르게 해석하면, 좀 전에 361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었죠. 10분의 가우스를 딱 씌우고 10을 곱했더니 얘가 360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361에서 얘를 뺀 거죠. 그러면 361이라는 숫자를 보면 이 10이라는 숫자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 360은 10의 배수죠. 배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1은 그냥 한 자리 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해석을 한번 봅시다. 요거는 n제곱 요 숫자에 1의 자리 숫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밑에 있는 10 요거 n제곱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왜 굳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생각을 하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1의 자리 숫자만 남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문제를 간단하게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1이 될 거고요. 그렇죠? 왜냐면 1의 제곱이니까 얘는 2의 제곱의 1의 자리 숫자니까 또 2가 4가 될 거고 얘는 9가 되겠죠. 그 다음은 6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의 자리 숫자를 파악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왜 굳이 10으로 나온 나머지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요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an은 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5 가우스 5분의 n제곱. 자, 이러면 1의 자리의 숫자라는 표현이 애매해져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요 의미 자체가 이제
요걸로 해석하면 이제 다 똑같이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식이 n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쭉 나열을 해보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일단 시간 관계상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귀납법. 이거는 어떤 자연수에 대한 명제. 그러니까 명제가 뭔지 다들 아시죠? 이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수학적 문장 혹은 식 이런 거죠.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증명하는 방법인데, 얘가 어떤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이는 방식이었죠. 증명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이 이제 요거죠. n이 1일 때 1을 직접 대입하는 거죠, 이 녀석은. 그 다음에 이제 성립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n이 k일 때, 그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k일 때 성립한다면 k 플러스 1일 때도 그 명제가 성립한다. 요걸 보이면 이제 증명이 끝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이제 뒤쪽에 요 예제들은 이제,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잘 안 되면 이제 담임 선생님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뒤쪽 문제로 넘어가서, 하나씩 좀 봅시다. 초항이 20이고, 이제, 일단 이렇게 점화식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 항이 이제 두 개 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정리한 것인가, 아니면 세 항 사이의 관계가 식으로 정리된 것인가, 요걸 이제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n-1번째 항, n-1번째 항, n번째 항이죠. 그죠?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면, 두 항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n-1번째 항 이꼴 n제곱 a, 가로 분배를 하면, an-1-n제곱 a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항할 거 이항해서 정리를 하면 an n제곱 이거는 n제곱 마이너스 1에 a n-1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an은 n제곱 마이너스 1 a n-1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 n이 2부터 2 이상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2부터 집어넣으면 이제 초항에다가 얘를 곱하면 두 번째 항이 되고, 이렇게 해서 초항이 나와 있으니까 모든 항을 다 이걸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n 이꼴 n에 대한 식에다가 곱하기 n-1번째 항. 그러니까 이거는 축차 대입을 하는 형태죠. n에다가 1부터 n-1까지 대입을 한 다음에 변끼리 곱해서 정리하는 점화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있는 식이 n제곱분의 n-1,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요 점화식에다가 n에다가 1부터 n-1까지 쫙 대입해서 양변을 곱하면 이제 다 약분이 되면서 몇 개만 살아남아서 정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n을 구한 다음에 ak가 11이 되면, 그러니까 11이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이냐? 그래서 n의 값, k의 값을 이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를 보면, 자, 이 형태를 보면 이상하게 곱해져 있죠. 앞에 n번째 항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하고, 이제 등호의 오른쪽에 n 플러스 1번째 항에 n을 곱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식을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양변을 점화식에 양변에 n 플러스 1 분의 1 얘를 곱하면 식이 이런 느낌이 되겠죠. 뭐냐면 얘를 곱하면 n분의 a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n 플러스 1분의 a n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점화식을 이제 쭉 풀어보니까 다시 한번 다르게 또 정리를 해보면 n 플러스 1 분의 a n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n분의 an 얘가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이 녀석이 이제 부분분수로 분리를 할 수 있으니까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것도 뭐 이제 얘를 치환해서 정리해도 되지만 축차대입법. 그죠? 왜냐면 얘가 만약에 n번째 항이라고 해서 얘를 bn이라고 두면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 돼서 b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뒤에 항에서 앞에 항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더니 n에 대한 식이 됐죠. 그래서 축차대입법을 하는 형태 n에다가 양변에다가 n에다가 1부터 n-1까지 대입해서 변끼리 더해서 정리하는 풀이 방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얘가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n분의 an이 초항 1분의 a1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마이너스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해서 n이 아니고 시그마에 넣었으니까 k로 변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시그마 앞으로 내보내고 요거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수열에서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이제 문제였죠. 부분분수 분리. 그래서 1부터 쭈루루룩 대입하면 가운데가 싹 지워져서 앞에서 살아남고 뒤에서 살아남는 놈만 파악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n분의 an이 나와서 이제 다시 양변에 n을 곱해주면 an이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서 시그마 공식을 적용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자, 형태를 딱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이게 지금 an에다가 n을 곱하고 an-1에다가 n-1을 곱해서 뺐더니 항상 1로 일정하대. 그죠? 항상 1로 일정.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쭉 나열을 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축차대입법을 하듯이. 그러니까 잘 안 보이면 나열을 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방법이 이제 나열. 그러면 n에다가 이제 n이 2부터니까 2부터 나열하면 2a2 마이너스 a1은 1, 3a3 마이너스 2a2는 1, 4a4 마이너스 3a3도 1 이렇게 가서 na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a n 마이너스 1이 역시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변끼리 더하면 이런 상태가 되겠네. 얘가 다 지워져 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A1은 그리고 2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변끼리 더했으니까 식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겠네. NaN 마이너스 2는 자, 1이 몇 개 있어요? 1이 n 마이너스 1개 있죠. 그래서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따라서 AN은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이거 이렇게 이항해서 정리를 하면 그래서 AN이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 1부터 쭈르륵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구하고자 하는 요 식이 이렇게 되겠네.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슉 가서 99분의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웃한 애들끼리 전부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얘 하나만 딸랑 남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답은 저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점화식의 형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풀이 방식이 결정나 있는 점화식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식을 딱 보고 그 풀이 방식을 떠올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해결하면 좀 빠르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면 나열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보였을 경우에 이제 나열을 해보는다라는 의미로 이제 첫 번째 풀이를 저렇게 이제 소개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좀 더 간단해질 거예요. 뭐냐면 NaN을 BN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n-1 A, n-1은 B, n-1이 되죠. 그럼 저 점화식이 이렇게 되겠네. Bn-B, n-1은 1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웃한 두 항의 차가 항상 1로 일정하다죠. 그러니까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겠네. 그러니까 바로 그냥 BN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형태. 자, 어떻게 되겠어요? B1 플러스 공차 1이니까 그냥 n-1 D가 있어야 되는데 D가 곱하기 1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B1이 여기서 이제 찾을 수가 있죠. B1은 A1이니까 얘가 2가 되겠네. 그래서 얘가 2죠. 그래서 얘가 n-1이니까 n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BN이 n분의 AN이었죠. 요게 이거하고 같아져야 되니까 따라서 AN은 n분의 AN이 아니지. n분의 AN이 아니라 NAN이었죠. 그래서 AN을 구하면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의 문제는 눈에 들어오면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풀면 되고, 이제 점화식은 결국 안 보이면 어떻게 한다? 나열을 해봐야 된다겠어요. 사실 근데 안 보이면 나열하는데 모든 걸 다 나열하면 사실은 좀 짜증나고 귀찮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잘 보이도록 연습을 많이 해둬야 되겠죠, 사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4번을 보면 아까 사실 언급을 했던 건데 뭐예요? 가우스 기호가 등장을 했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정리해 줬던 거를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면 요거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AN은 요런 수열이다. 즉 n 팩토리얼을 어떻게 한 거야? n 팩토리얼을 5로 나눈 나머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팩토리얼이 뭐예요? 1부터, 그러니까 n부터 1까지 모든 자연수를 곱한 거잖아. 그래서 A1은 사실 그냥 1이겠죠. 그러면 1 팩토리얼이니까 A2는 어떻게 돼요? A2는 2 팩토리얼이니까 2. 그렇죠? 그러니까 5로 나눠봤자 자기 자신밖에 안 되잖아. A3는 어떻게 돼요? 6이죠. 6. 3 팩토리얼이 6이니까 6을 5로 나눈 나머지니까 1이 되겠네. 자, A4는 4 팩토리얼을 5로 나눈 나머지죠. 근데 4 팩토리얼이 24여서 5로 나눈 나머지는 4가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언제까지 다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가 이제 포인트죠. 뭐냐면 A5를 보면 A5는 5 팩토리얼을 5로 나눈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근데 5 팩토리얼에는 5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0이 되겠네.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돼? 6 팩토리얼도 5가 곱해져 있고 7 팩토리얼도 5가 곱해져 있고 그 이유는 전부 5가 소인수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5로 나눈 나머지는 전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봤자 남는 건 얘들밖에 없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자, 이제 요상하게 생긴 각진 괄호 x는 x보다 크거나 같은 최소의 정수를 나타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x가 정수면 그냥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니면 얘보다 큰 최소의 정수죠. 2.5보다 큰 최소의 정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A1이 10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상하게 생긴 점화식이 있죠. 이거는 이제 풀 수 있는 점화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열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지금 50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A 50을 구해보면 얘가 A의 괄호 2분의
50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25네. 그래서 A25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A25는 A의 가로 2분의 25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런데 2분의 25가 12.5 이렇게 돼서 규칙에 의해서 13이 되겠네. 그래서 이게 이제 A13 플러스 1이 들어가고 여기 1이 원래 있었으니까 2로 변하겠죠. 그 다음에 A13은 또 2분의 13에다가 가로를 딱 씌우면 2분의 13이 얼마예요? 2분의 13이 6.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A7 1이 하나 더 추가가 될 테니까 3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2분의 7은 A4로 변하면서 또 1이 추가가 돼서 4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4는 이제 반으로 나누면 정수니까 A2 플러스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반으로 나눴으니까 A1 더하기 6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런데 A1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1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쟤를 만족한다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저거의 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근데 사실 저걸 딱 보면 계산하기는 정말 싫지만 제곱을 해보고 세제곱을 해보고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는 것도 사실은 이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이제 AN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친절하게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여기 부호만 다른 어떤 무리수의 7제곱, 무리수의 7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편의상 저 의미를 그냥 살리기 위해서 얘를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만약에 둬봅시다 한번.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여기서 이 형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알아야 되니까 정리를 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하고 얘 두 개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이 되죠. 1.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두 개를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4분의 1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대. 그러니까 즉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하고 1을 집어넣으면 적용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 an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뭐냐면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는 애들 다 이항을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앞에 항 두 개를 더해서 다음 항이 되는 거죠. 그렇죠?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하면 n 플러스 2번째 항. 즉, 초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하면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더하면 네 번째 항.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항 사이의 관계가 식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초항하고 두 번째 항, 항 두 개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다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A1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그냥 1이 되죠. 그 다음에 A2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죠. 그럼 얘가 곱셈 공식 변형식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돼서 얘가 3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A1이 1이고 A2가 3인 시열이 되죠. 그렇죠? 그죠? 자, 요 수열은 사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이름이 뭘까요? 자, 이렇게 생긴 애들. 아마 피보나치를 떠올리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 요 수열은 이름이 루카스 수열이라고 부르는 수열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A1이 1이고 A2가 1이고 AN 플러스 2가 앞에 양 두 개를 더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수열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얘는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점화식을 풀어서 AN을 구하는 문제는 이제 출제가 되지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 이제 나열하는 형태로 주로 이제 나열밖에 방법이 없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주로 출제가 되는데, 물론 아주 어렵게 내면 뭐 시그마와 결합을 시킨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한 문제가 더 나올 거라서 그걸 가지고 한번 다시 언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보통 이제 나열을 해서 얘는 이렇게 하는 거죠. 1, 그 다음 두 개 더하면 2, 그 다음은 3, 그 다음은 5, 8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는 수열인 거죠. 그리고 점화식 형태는 똑같이 생겼는데 A1은 1, A2가 3, 그리고 AN 플러스 2, AN 플러스 AN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애를 이름이 이제 명칭은 얘는 이제 루카스 수열인데, 근데 풀이 방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풀이 방식이 나열하는 거 그냥 초항하고 두 번째 항이 있으니까 1, 3, 4, 7, 11 뭐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 계속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수학에서 이제 문제를 잘 풀면 되는 거지. 요런 이름 따위는 사실상 몰라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대신에 이렇게 등장을 하면 어떻게 풀어야 한다? 요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걸 보면 알파의 7제곱, 베타의 7제곱이니까 요거죠. 여기에서 A7이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냥 쭉 나열하면 여기다 7번째 항까지 그냥 나열을 해볼 걸 그랬네. 두 개 더하면 18, 그 다음에 29 이렇게 돼서 7번째 항이 29 요거니까 저 문제의 답은 29가 되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를 보면 피보나치 수열이죠. 이제 여기서 소개한 초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앞에 항 두 개를 더해서 다음 항이 된다. 그래서 1, 1, 2, 3, 5, 8 이렇게 주르륵 나열이 되는 형태가 되겠네. 그죠? 자, 그런데 이 수열에서 이제 아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거의 대부분 이제 나열하는 형태로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이제 수학적 기납법의 형태처럼 이제 증명하는 문제로 출제가 됐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출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 수록이 돼 있는 거죠. 자, 요 점화식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피보나치 수열이든 루카스 수열이든 어쨌든 초항하고 두 번째 항이 이제 어떤 상수로 제시가 될 테니까 첫 번째 유형은 그냥 방금 앞에 문제 풀었던 것처럼 쭉 그냥 나열을 해서 계산하는 문제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런 조건이 주어지고 시그마와 결합된 형태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시그마와 결합이 되는 형태는 어떻게 해요? 점화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마치 이제 부분분수처럼 이웃한 항의 차액꼴로 부분분수, 그러니까 쭉 나열했을 때 가운데가 다 사라지는 형태가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는 이제 차액꼴로 정리를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요 수열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얼마냐? 라고 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면 이웃한항의 차액꼴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자, AK가 여기다 K 집어넣으면 AK가 얘를 이쪽으로 샥 이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A의 K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K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이웃현황의 차액꼴로 정리가 됐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부터 n까지 주르륵 대입하고서 정리를 해보면 가운데가 싹 지워지면서 a에 n 플러스 2 마이너스 a2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얘처럼 이제 귀납법 문제는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이제 뭐 어떤 점화식이든지 등장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이 문제를 잠깐 들어가 봅시다. 이거는 이제 의미가 뭐냐면 이거죠. 피보나치 수열인데 모든 항을 제곱해서 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조건이 있을 때, 저런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 여기다가 이제 시그마와 결합된 형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AK의 제곱. 좀 전에 이제 제곱이 없는 거를 정리를 했잖아요. 제곱이 없는 거 피보나치 수열에서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피보나치 수열을 제곱해서 더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봤더니 얘가 A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공식처럼 기억을 해도 되는데 근데 피보나치 수열이 뭐 항상 출제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고 또 문제량 자체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도 문제량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를 뭐 암기를 할 필요까지 있는 공식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요 내용을.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얘도 사실 그러면 이 수학적 진화법으로 증명하는 거 말고도 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해요, 사실.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소개하기로 하고. 자, 수학적 진화법의 증명. 수학적 진화법은 뭐였어요? n에다가 n이 1일 때. n이 1일 때 직접 계산을 하는 거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다음에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명 대상이 뭔지 이거부터 파악을 쭉 해놓고 그 다음에 n이 1일 때 1을 집어넣었으니까 등호의 왼쪽은 a1 제곱이 되고 그래서 a1 제곱이 1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a1 곱하기 a2니까 1 곱하기 1이 돼서 역시 1이 되겠네. 그래서 등식이 성립하죠.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n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이제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한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밑에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수학적 진화법은 대체 뭘 보여줘야 되는지 그걸 이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사항이, 그러니까 최종 결론이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n 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1의 제곱 이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게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아래를 내려가 보면 이제 저기 이제 보여줘야 되는 요식 저거의 오른쪽을 보니까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죠.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네. 여기 k에 대해서니까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얘를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a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걸 딱 보니까 ak 플러스에다가 뭔가를 곱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ak 플러스 1하고 ak 플러스 1이 그대로 있고 등식이에요. 그러면 가에 들어갈 놈은 요 녀석 AK 플러스 2가 변했단 소리네. 근데 AK 플러스 2는 앞에 항 두 개의 합이니까 가에 들어갈 놈이 뭐겠어요? 가에 들어갈 놈이 A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왜냐면 이게 맨 처음에 주어져 있던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이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가에 들어갔고 요 등식은 AK 플러스 1에다가 얘를 곱한 거잖아. 그리고 나에 들어갈 얘를 딱 보니까 그냥 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얘 곱하기 가를 한 거죠. 그래서 AK 플러스 1 플러스 A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네. 그죠? 자, 그런데 요 녀석이 바로 위에 있는 요 녀석이죠. 요거. 그러니까 얘하고 요 등식의 좌변 요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얘를 쏙 집어넣으면 A1 제곱, A2 제곱, A3 제곱, AK의 제곱에다가 얘를 하나 더한 AK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만들어졌네. 이 수학적 기납법 증명의 목적인. 그래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니까 이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이제 수학적 기납법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n이 1일 때는 대입을 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이제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 놓고, 즉 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요 식을 밑에서 이용을 해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음 문제인 8번, 9번, 10번, 11번 요거는 이제 각자 한번 풀어보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담임 선생님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해도 뭐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다들 잘 보기를 바라고 여기 오늘 점화식과 수학적 기납법 파트는 이제 정리를 할게요. 알겠죠? 예. 자, 화이팅!